네, 오늘은 숭실대학교 김웅두 교수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숭실대학교는 사실 이제 국악과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올 일이 별로 없었는데 네. 오늘 특별히 이제 선생님 찾아뵌 이유는 네. 이제 항상 선생님 공연하실 때 보면 국악곡이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네. 서울 윈드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네.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악단인지. 네. 서울인도 오케스트라 이제 1974년도에 그때 당시에 서현석 선생님께서 이제 창단을 네. 하셔가지고 올해가 46년 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악단이고 네. 가장 유명한 악단이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윈드 안삼블, 윈드 오케스트라로 하는 단체가 없는데 저희들이 네. 제일 많이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4년도 당시에는 그럼 선생님은 저는 그때는 역할이?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생이었었고요. 예. 제가 이제 여기 몸담은 거는 그 80년도 대학교 이제 4학년 때 네. 조금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83년도부터 이제 악보계부터 시작해서 그러시군요. 그 뭐 나중에는 유학 갔다 와서 이제 부지휘자 하다가 네. 이제 제가 2011년서부터 상임지휘자를 맡아서 지금까지 2011년부터 예, 올해 횟수로는 10년째 네. 되죠. 굉장히 의미 깊은 해네요. 네. 그러면은 정말 그 악보계로 이제 시작을 해서 네. 여기까지 오기까지. 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지휘를 다 하려고는 하겠지만 네. 예,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휘 공부도 그렇죠. 따로 하신 거고요. 네, 지휘 공부를 제가 이제 83년도에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84년도부터 우연찮게 이제 학교 선생님 소개로 대전의 배재대학교 관악합주를 맡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하고 한 90년도까지 공부를 하다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네. 이제 너무 지휘에 문외한이라는 것을 이제 느껴가지고 그 늦은 나이에 36세 그 네덜란드의 관악 지휘과가 있어서 애기하고 집사람 떼어놓고 혼자 가서 네. 공부를 했었죠. 그때 뭐 한 2년 3,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참 열심히 공부했던 것 집중해서.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쉽고 몰랐었던 거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관악 지휘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안 계셨고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보다 이제 몇 년 먼저 가신 선배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가서 너무 필요하고 제가 갈구하던 것들 거기서 배울 수 있어서 참 열심히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요. 뭘 그렇게 모르셨고 뭐가 이렇게 갈구했던 게 만족이 되셨는지. 그러니까 우선 스코어를 보고서 그 스코어 분석도 제가 사실 몰랐었고 네. 그 음악 이론하고도 병행된 것도 그렇고 그 사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음정 맞추고 이런 걸 물론 뭐 음악을 솔로 악기를 하면서 이제 배운 것도 있지만 안삼블 하면서 음을 맞추는 방법들 뭐 우선 뭐 바톤 테크닉부터도 부족했고 모든 게 다 부족했는데 가서 여러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정말 많이 해갈이 됐죠. 네. 이제 윈드, 그럼 이제 관악기 중심으로 네네. 한다는 건지 알겠는데, 이렇게 관악기로만 하는 거랑 지금 사실 선생님은 학교에서 지금 숭실대학교에서는 그냥 오케스트라도 지휘를 하시나요? 아니, 오케스트라는 안 제가 한 2, 3년 했었는데 네네. 관악도 제대로 못하는데 오케스트라까지 하려니까 제 능력 바뀐 것 같아갖고 그거는 이제 외부에서 네, 초빙해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냥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거랑 어떤 네. 차이가 있나요? 글쎄 제가 오케스트라를 좀 해보니까 이제 제가 쭉 공부했던 게 관악이라 오히려 관악이 좀 더 편했고 네. 오케스트라는 현악기에 대해서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뭐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되고 그하고 우선은 저는 일단 제가 이제 전공이 트럼펫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관악기가 더 제 마음에 들고
음악을 만들어 소리 가는 자체가 게 일단은 익숙한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케스트라보다는 관악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이쪽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처음 이제 그 윈드 오케스트라 그 서울 윈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사실 물론 이제 국악곡이 있다고 해서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관악기의 양이 일단 이제 크잖아요. 크죠. 근데 네. 그 당시에 제가 본 게 가야금 협주곡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아 그때는 그냥 한번 이렇게 하나 보다 했는데 계속 그렇게 공연마다 네, 네, 네. 하시길래 아 어떤 특별한 어떤 기획이 있으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국악과 만나게 됐는지도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사실 국악을 처음 제가 접목을 한 거는 네. 제가 요거 서울인도 오케스트라하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유일하게 금관으로만 된 네. 솔리스트 브라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 한 15년 된 단체인데 그것을 금관악기로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KBS 교향악대에 있는 박홍배 후배가 형 어디 가서 들어보니까 해금으로 추상이란 곡을 연주하는데 너무너무 관중들한테 어필도 잘 되고 그 친구가 굉장히 잘하고 관중들이 너무너무 흥분을 하더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마침 대학교 후배고 네. 강은일 선생이라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가 조교할 때 조금 알던 친구라 전화해 갖고서 우리랑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길래 네. 그때 이경석 선생님의 그 네, 추상을 네. 한번 예술의 전당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너무 저희들한테도 반응이 좋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도 이제 서울인대에도 계속 그 네. 국악을 근데 뭐 제가 국악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해서 네. 같이 이제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가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서 네. 만나가지고 사실 국악도 조금 네. 소외되고 윈드 오케스트라도 좀 소외된 단체니까 서로 예, 네. 그렇게 하면은 관중들한테 어필하기가 좋지 않겠냐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흔쾌히 좋아해서 네. 그러고서는 매번 솔리스트도 그렇고 서울인도 그렇고 매번 정기연주 때마다 국악이 항상 들어가게 했었어요. 그럼 한 몇 곡 정도 하셨어요 그 동안에? 한 20곡이 넘을 것 같아요. 꽤 양쪽 많이 다 하네요. 해서. 그럼 이제 예. 그거 다 편곡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예. 곡은.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자부심이고 그 덕분에 그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오작교 프로젝트에서 네, 한번 네. 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국악 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고 네. 생각보다 국악과 이 관악기가 잘 어울린다고들 많이들 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이제 네. 레파토 개발하고 저도 그래서 갈 때마다 굉장히 재밌게 네. 예,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이제 공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번 달에는 무용이랑 같이 하는 걸도 있으시더라고요. 무용은 처음인데 처음이죠. 예, 이거 예, 진짜 한국 무용. 궁금해요. 예. 기대됩니다. 예. 저도 아직 그 무용하신 분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만 했지 이제 뭐 네. 춤을 어떻게 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뭐 춤은 저희가 음악만 잘 해주면 그분이 거기다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저도 기대가 되고요. 그 사물놀이는 해봤는데 그 한국 무용은 처음이라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저도 네. 궁금하기도 하고 예, 예. 예, 사물 요리하고는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시원했죠. 그렇죠. 예, 예, 뭐, 예. 그 관악기 선율도 예, 그냥 잘 시원하게 어울리더라고요. 나오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게 이렇게 관악기가 굉장히 저는 이제 이렇게 소리가 크고 강하고 이런 것만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안에서 또 굉장히 강약이 있고 예, 부드러운 예. 게 있고 그래서 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해서 물론 저도 이제 사실 이제 국악 전공이다 보니까 서양 음악을 아무래도 많이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근데 특히 관악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막 음악 이론 배울 때도 뭐 이조악기라서 그 표기하기도 참 어렵고 어려워요. 관악기 네. 편곡 작곡이 제일 어렵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악보를 한번 봤는데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물론 이제 그 이제 서양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음악을 이제 지금 이제 편곡이나 작곡을 하고 계시겠지만 국악 작곡을 이제 전공하신 분들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함께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예, 국악 하신 분들도 몇 곡을 편곡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 피리 윤형욱 선생이 네, 할 네. 때
그분이 작곡했던 어머니란 곡을 그 국악 작곡하는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안 네, 떠오르는데 국악원에 계신 피아노 네.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편곡을 해서 했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수준도 네. 높았고 또 이제 서양 음악 작곡가들이 하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죠. 느낌으로 예. 편곡을 해주셔갖고 네.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예. 그 후에도 한 번 더 네.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환영하고 네. 사실 저희 그 서양 음악에서도 이 관악기를 작곡하는 어렵. 편곡 작곡하시는 네. 분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오작교 프로젝트에서 돈을 문화예술원에서 받았을 때 그 관악 선수 작곡가. 작곡 네. 콩쿠르를 했었어요. 아. 이래. 예. 그래서 그때 그 입상하셨던 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예종 교수를 가는 이귀숙 네. 선생님이신가 그분도 그 출품을 해주셔갖고서 이제 입상을 하셨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단체가 아니라서 네. 그 다음에 또 오작교 프로젝트가 저희들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은 사실 못하고 있어서 네. 그게 저도 제일 좀 안타깝네요. 안타깝게 예.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틀림없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관악이 그 작곡 편곡자들이 너무 없고 네. 특히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국악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또 범위를 넓혀가지고 예, 예. 근데 사실 관악곡을 편곡 작곡을 조금 하시면 다른 네. 것들이 굉장히 수월해질 그래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 도전을 해봐야겠네요. 네. 근데 관악기가 아까 처음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조서부터 네. 음역대 네. 이런 것들이 악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네. 다 공부하고 해야 되고 어떤 소리가 잘 어울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어렵다고들 그래요. 예, 악기도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예,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사실 이제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근데 이제 아무튼 보면서 야 이렇게 금관 목관 악기 소리 차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서양 오케스트라에 이렇게 대입을 한 느낌으로도 이제 또 감상도 해보고 또 이제 국악 관현악단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독자적인 소리가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예, 그러니까 익히 알고 있는 음악도 이렇게 관악으로 듣는 맛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네, 예.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도 이제 뭐 이제 이런 그 모자교 프로젝트 같은 게 이제 있어도 좋을 거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양 음악을 전공하신 분 입장에서 이제 국악을 적극 지금 이제 수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선생님 보시기에 이제 그런 음악 말고 그냥 이제 또 국악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흐름이? 근데 사실 잘은 모르고요. 그냥 뭐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국악곡을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많을 때 두세 번 정도 같이 이제 국악곡을 접해서 하는데 저는 제가 하면서도 그러니까 1년에 몇 곡만 제가 공부해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네. 되는데 그냥 더 전체를. 깊이는 더 훨씬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때로는 이렇게 욕심도 날 때도 있고 네. 어떨 때는 뭐 국악지휘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은 네. 있지만 아직 그거에 안 비해서는 하셨어요? 예 아직 안 했어요. 한번 그런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거는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막 하려고 달려들지는 못할 것 같고. 또 한 번 이제 국악 네. 쪽으로 유학을 하셔야죠. 예. 혹시 그 이런 음악 갖고 국악과 함께하는 이런 곡 가지고 혹시 해외 공연도 가보셨나요? 해외 공연 아직 못 아직은, 가봤어요. 예. 세계인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한번. 근데 전에 저희 이제 서울인드 오케스트라에도 제가 지휘할 때는 아니고 네. 서현욱 선생님이 지휘하실 때,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그 윈드 오케스트라 축제가 있어요. 2년에 네. 한 번씩 있을 때. 그때 이제 갔을 때 그 국악기랑은 안 했지만 네. 국악곡을 갖고 아. 국악곡을 작곡한 걸 가지고 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출신인데 이제 국악곡을 좀 쓰시는 분이 있었고 한국에서 그 뭐 대표적인 아리랑하고 이렇게 쓴 곡을 가지고 연주했을 때 상당히 네. 호응이 좋았고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졸업 연주할 때도 우리나라 김희전 선생님이 작곡했던 방아타령이라는 네, 곡을 네. 가지고 거기 학생들을 데리고 졸업 연주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심사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끝나고 나서 참 묘한 리듬이다. 서양 음악이 없는 그 리듬인데 그렇죠. 다행히 이제 타악기하고 몇몇
이제 한국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 한국의 고유의 그 리듬을 쳐줘가지고 장단. 예, 장단. 이제 네. 장구는 없었지만 네, 네, 서양 네. 타악기 가지고 했을 때 선생님들도 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리듬을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근데 네, 이게 네. 자기들이 말한 궁짝짝도 아니고 아니, 전혀 뭔가 다르죠. 예. 전혀 다르니까 묘하다고 참 특이하고 좋다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끝으로 그 단원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좀 생소할 거 아니에요? 많이 국악이요? 물론 이제 조금 예, 그렇죠. 아니요, 국악을 참 좋아해요. 아, 좋아요. 예. 그리고 네. 뭐 1시간 반 음악회 중에 서양 관악기 곡만 딱 하는 것도 사실 조금 지겨울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연습 때도 국악 뭐 피리, 가야금, 뭐 해금 다들 할 때 보면 너무들 저희들도 신기해하고 네. 배우고 또 리듬도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리듬도 하고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고 국악이 끼는 건 언제든지 환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군요.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그 최근에 이제 그 봤던 그 공연 중에 네. 9월이었던가요? 7월 말이요. 아, 예. 7월 말이었나요? 네, 네. 이게 벌써? 예. 네. 그 아니 9월에도 하셨는데? 아니요, 9월 아, 아닌가요? 7월 예. 말이요. 예. 그 7월 맞아요. 7월 말에 했던 공연을 보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활짝 웃고 나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주 경쾌하게 끝나고 나오는데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받으면서 아 이렇게 관악 앙상블로 하는 그 관악기로 듣는 이제 음악 거기에 이제 국악이 더해지니까 정말 깔끔한 느낌이 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느낌을 계속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앞으로도 예, 그 더 멋진 그런 음악 세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